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복습을 하면, 자,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냐면, 웹에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수 있는지, 즉, 웹 스크래핑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 웹페이지를 다시 한번 보면, 자, 웹 스크래핑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러한 어떤 웹사이트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으면 그 여러 가지 정보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여러분들 컴퓨터로 추출하는 것을 우리가 웹 스크래핑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맞나요? 그래서 웹 스크래핑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일단 무엇을 기억을 해야 되냐면, 이 웹페이지, 지금 여러분들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웹페이지의 원본 데이터가 어? 어떻게 생겼는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맞을까요? 그래서 원본 데이터는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브라우저 상에서. 왜 안 나오죠? 네, 이렇게 생겼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을까요? 그래서 원본 데이터는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여러 개 태그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태그가 어떠한 역할을 한다고요? 태그는 어떠한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태그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태그와 어떠한 태그의 페어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나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하나의 태그는 서로 다른 두 개의 태그로 구성이 되어 있다. 시작 태그와 끝 태그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시작 태그와 끝 태그 사이에는 무엇이 존재하는 거예요? 예, 텍스트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시작 태그와 끝 태그 사이에 저장이 되어 있는 텍스트 정보가 어디에 표기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 디스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는 이러한 웹사이트에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맞을까요? 예. 그래서 웹 스크래핑의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는 게 필요한데, 주요한 과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맞나요? 일단 무엇을 여러분들 컴퓨터로 브라우저가 아니라 파이썬을 이용해서 다운로드 받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웹페이지의 원본 데이터, 즉 소스 코드를 파이썬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컴퓨터로, 다르게 표현하면 주피터 노트북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피터 노트북 상으로 다운로드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정이 소스 코드 다운로드가 되고요. 자,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소스 코드는 여러 개의 태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여러 개의 태그들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태그를 찾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특정한 웹페이지로부터 최종적으로 추출하고자 하는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태그를 찾아야 하는 거죠. 맞나요? 태그를 찾은 다음에 그 태그가 저장하고 있는 텍스트 정보를 추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태그를 찾은 다음에, 그리고 해당 태그가 저장하고 있는 내용을 추출하면 되는 거죠. 이러면 끝나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추출한 정보를 저장하는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맞을까요? 그래서 변수에 저장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파일에 저장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1년의 웹 스크래핑 과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과정을 위해서는 우리가 파이썬에서 제공이 되는 어떠한 모듈을 사용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나요?
얘는 어떠한 모듈을 사용하면 된다고요? 리퀘스트를 사용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모듈의 이름이 왜 리퀘스트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원본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컴퓨터인 서버 컴퓨터죠. 서버 컴퓨터에 접속을 해가지고 리퀘스트 메시지를 보내야 된다고요. 나에게 이 웹페이지의 소스 코드, 원본 데이터를 보내줘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리퀘스트 메시지,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가 요청 메시지, 리퀘스트 메시지라고 합니다. 리퀘스트 메시지를 서버에 보내서 그 응답으로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는 역할을 하는 여러 가지 펑션들을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듈의 이름이 리퀘스트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리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컴퓨터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의 펑션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는 어떠한 펑션을 사용을 한다고요?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어떠한 펑션을 사용을 하냐 하면 get 펑션을 사용을 하는 거죠. 자, get 펑션의 인자로는 무엇을 입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웹페이지의 URL 주소를 여기에 인자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URL 주소가 무엇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서버 컴퓨터의 주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서버 컴퓨터도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와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 개의 폴더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여러 개의 폴더들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폴더에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웹페이지의 소스 코드를 저장하고 있는 폴더에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폴더의 경로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해당 웹페이지의 URL 주소가 됩니다. 맞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리퀘스트 모듈을 임포트를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렇게 하면 이 get이라고 하는 펑션이 무엇을 리턴을 하냐면 그 서버 컴퓨터와의 통신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리턴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정보들 중에서 우리는 무엇만 필요하냐면 소스 코드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맞을까요? 그래서 이 R이라고 하는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하위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스 코드는 어떠한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다고요? 이 R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하위 변수들 중에서 어떠한 변수에 텍스트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스 코드는 여러분들이 브라우저 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웹페이지의 소스 코드랑 거의 100%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100%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첫 번째 과정이 끝난 거예요. 맞을까요? 자, 그럼 두 번째 과정이 무엇이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스 코드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개의 태그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추출하고자 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특정한 태그를 찾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정보를 추출해야 합니다. 자,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모듈이 무엇이라고요? 얘를 위해서 사용이 되는 모듈이 BS4라고 했죠. 그리고 BS4는 여러 개의 클래스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여러 개의 클래스들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클래스를 사용을 한다고요? Beautiful Soup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맞나요? 네. 자, 클래스는 모듈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특정한 태스크와 관련이 된 여러 개의 펑션들이나 아니면 변수들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데 모듈과 다르게 클래스가 저장하고 있는 어떠한 변수나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클래스를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단 클래스에 무엇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요? 복사본인 객체를 먼저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클래스의 객체, 복사본을 만들 때 사용이 되는 함수를 우리가 어떠한 함수라고 한다고요?
예, 생성자 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생성자 함수는 어떠한 특징을 갖는 거죠? 함수의 이름이 무엇과 동일해요? 예, 클래스의 이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BS4로부터 뷰티풀스 클래스를 임포트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해당 클래스의 생성자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해당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이게 객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클래스가 갖고 있는 어떠한 펑션이나 변수를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beautiful soup 클래스의 생성자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인자를 몇 개를 받는다고요? 두 개를 받습니다. 첫 번째 인자가 뭐예요? 첫 번째 인자는 우리가 beautiful soup을 이용해서 탐색하고자 하는 소스 코드가 되는 거죠. 맞을까요? 그래서 소스 코드가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 그리고 두 번째 인자는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요? 무엇의 이름? 파서의 이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파서는 무엇을 뜻한다고요? 파싱을 하는 역할을 하는 어떠한 도구를 뜻하게 됩니다. 파싱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소스 코드를 탐색하는 것을 우리가 파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Beautiful Soup 클래스에서 제공이 되는 parser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어떠한 parser를 사용을 한다고요? 예, LXML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걔를 문자열갑 형태로 두 번째 인자로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첫 번째 인자로 들어간 소스 코드를 탐색을 해가지고 특정한 태그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작업을 이 객체가 하는 거죠. 이 객체를 통해서 Beautiful Soup 클래스가 갖고 있는 어떠한 펑션이나 변수 등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가지 방법을 공부를 했죠. 자, 소스 코드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개의 태그들 중에서 특정한 태그를 찾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타이틀이라고 하는 태그를 찾았었잖아요. 이 방법을 이용해서. 기억이 날까요? 그쵸? 태그에 무엇을 이용하는 거예요? 특정한 태그를 찾기 위해서? 태그의 이름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우리가 타이틀 태그를 찾기 위해서는 태그의 이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숲 다음에 점을 찍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태그의 이름인 타이틀을 입력하게 되면 해당 태그가 찾아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었죠. 역사하고 점점점 하고 네. 이렇게 됐었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정보는 해당 태그의 시작 태그와 끝 태그 사이에 존재하는 텍스트 정보잖아요. 맞을까요? 그래서 얘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태그를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붙여야 한다고요? 예, 텍스트라고 하는 키워드를 붙여야 하는 거예요. 자, 얘는 여기 R이 가지고 있는 리퀘스트 메시지를 보내는 역할을 하는 리퀘스트라고 하는 모듈에서 제공이 되는 get 펑션이 리턴하는 결과물을 저장하는 R이 갖고 있는 텍스트라고 하는 변수하고 이 텍스트라고 하는 N은 서로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얘네 둘은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이름만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얘는 Beautiful Soup에서 제공이 되는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변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이 이외에도 즉 이름을 사용하는 방법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소스 코드를 구성하고 있는 어떠한 특정한 태그를 찾을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러한 방법들을 보다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실제 웹사이트의 소스 코드를 사용하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실제 웹사이트의 소스 코드는 좀 복잡하게 생겼기 때문에
걔를 가지고 뷰티풀 숲을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별로 이렇게 효과적이진 못합니다. 그래서 뷰티풀 숲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뷰티풀 숲에서 제공이 되는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소스 코드를 구성하는 태그를 찾는 방법을 보다 쉽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제가 임의로 만든 웹페이지, 다르게 표현하면 해당 웹페이지의 소스 코드를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그 소스 코드가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냐면 제가 러너스를 통해서 공유를 한 파일 중에서 어떠한 파일이 있냐면 요 HTML 언더바 테스트라고 하는 확장자가 HTML인 파일이 있습니다. 얘도 하나의 텍스트 파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확장자가 HTML이에요. 확장자가 HTML인 파일은 언제 사용을 하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특정한 웹페이지를 만들 때 사용을 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실행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본 브라우저로 세팅을 해 놓은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의 웹페이지처럼 표기가 돼요. 이거 하나의 웹페이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래서 여기서 소스 코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소스 코드가 되는 거고 그 소스 코드를 브라우저가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사용자가 보기 편하게끔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를 하고 있는 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제가 공유를 한 이 파일의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소스 코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소스 코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소스 코드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개의 태그들 중에서 특정한 태그를 뷰티풀 숲을 가지고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파일에 저장이 되어 있는 이 소스 코드를 주피터 노트북으로 불러와야 돼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소스 코드는 원래는 웹으로부터 우리가 다운로드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무엇을 이용해서? 리퀘스트 모듈에서 제공되는 get 펑션을 이용해서. 하지만 실제 웹페이지의 소스 코드는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기 때문에 뷰티풀 숲 사용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좀 부적합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임의로 만든 얘를 우리가 불러올 겁니다. 자, 그리고 관련된 코드는 제가 제공을 한 bs 언더바 베이식스라고 하는 주피터 노트북 파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당 파일에 저장이 되어 있는 코드를 참고하면 돼요. 알겠죠? 자, 여기서는 해당 코드는 저는 보지 않고 별도의 파일을 이용해서 하나씩 타이핑을 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무엇을 해야 되냐면 소스 코드를 불러와야 되는 거죠. 읽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배운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탐색을 하고자 하는 소스 코드를 저장하고 있는 파일로부터 그 내용을 읽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해당 내용을 화면에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맞을까요? 네, 이 소스 코드는 아까 브라우저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던 이 소스 코드랑 동일하게 됩니다. 즉 여러 개의 태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해당 소스 코드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면 해당 소스 코드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개의 태그들 중에서 특정한 태그를 찾을 거예요. 무엇을 이용해서요? 어떠한 클래스를 이용해서? 어떠한 클래스를 이용한다고요? 그렇죠. 뷰티풀 숲을 이용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제가 보여준 것처럼 하고 객체를 만들어야겠죠.
자, 첫 번째 인자로는 무엇이 입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소스 코드가 입력이 되어야 하는 거죠. 지금 어떠한 변수에 소스 코드가 저장이 되어 있냐면 HTML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불러왔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HTML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인자는 네, 파서의 이름인 LXML을 입력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먼저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특정한 태그의 이름을 가지고 태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타이틀이라고 하는 태그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타이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타이틀 태그가 저장하고 있는 텍스트 정보를 추출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타이틀 태그의 이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용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추출하기 위해서, 즉 시작 태그와 끝 태그 사이에 존재하는 텍스트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태그를 찾은 다음에 텍스트라고 하는 키워드를 붙여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특정한 태그의 이름을 이용해서 우리가 태그를 찾을 수 있는데 이름을 이용해서 어떠한 태그를 찾는 방법에 주요한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가 무엇이냐면 소스 코드를 구성하는 태그들을 보면 동일한 이름을 갖는 태그가 여러 개, 2개 이상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경우에 우리가 태그의 이름을 사용해서 특정한 태그를 찾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도출이 되냐면 예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여러 개의 태그가 있는데 이름이 P인 태그가 있죠. 맞아요? 몇 개나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습니다. 2개 이상이 있죠. 자,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P라고 하는 특정한 태그를 찾기 위해서 이름을 사용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숲 다음에 P를 입력하면 되죠. 자, 그러면 어떠한 6개의 태그들 중에서 어떠한 태그가 찾아지는지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얘는 소스 코드를 구성하고 있는 P라고 하는 동일한 이름을 갖는 6개의 태그들 중에서 몇 번째로 나오는 태그가 되나요? 몇 번째로 나오는 P 태그가 되는 거죠? 첫 번째로 나오는 P 태그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소스 코드에 동일한 이름을 갖는 태그가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우리가 태그의 이름을 가지고 특정한 태그를 찾게 되면 그 여러 개의 태그들 중에서 어떠한 태그에만 접근할 수 있다고요? 어떠한 태그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첫 번째로 나오는 태그만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름을 사용을 해서는 동일한 이름을 갖는 태그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 두 번째 이후에 나오는 태그에 접근할 수 있다 없다? 두 번째 이후로 나오는 태그를 찾을 수 있다 없다? 찾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주요한 한계예요. 무슨 방법에? 이름을 이용해서 특정한 태그를 찾는 방법에.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냐면 뷰티풀 숲 클래스에서 제공을 하는 특정한 펑션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펑션들이 무엇이냐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find라고 하는 펑션이 되고요. 다른 하나는 find all이라고 하는 펑션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펑션이에요. 그리고 어떠한 인자를 받습니다. 자, 얘네들이 작동하는 방식은 동일해요. 근데 리턴하는 결과만 다릅니다. 자, 얘네들이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태그의 조건을 find나 find all 펑션의 인자로 입력을 하게 되면 이 find나 find all 펑션이 그 조건에 해당하는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태그를 찾습니다. 근데 어떠한 차이가 있냐면 find 같은 경우에는 그 조건을 만족하는 태그가 소스 코드에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에 하나의 태그만을 찾아서 그 결과를 리턴을 합니다.
그 하나의 태그는 무엇이 될까요? 인자로 들어간 조건을 만족하는 여러 개의 태그들이 소스 코드에 존재하는 경우에 find 펑션은 걔네들 중에서 어떠한 태그를 찾아서 리턴을 할까요? 이름을 사용하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나오는 태그 하나만을 찾게 됩니다. 자, 그러한 반면에 find all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태그의 조건을 인자로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find 펑션과 마찬가지로 find all 펑션도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태그를 찾는데 그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태그가 여러 개 있을 때 find all 펑션은 몇 개를 찾아서 그 결과를 리턴을 할까요? 예, 전부 그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태그들을 다 리턴을 하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태그가 갖는 어떠한 정보를 우리가 찾고자 하는 태그의 조건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즉, 태그는 어떠한 정보들을 가질까요? 태그가 갖는 정보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태그의 이름이 있고요. 그리고 이름 위에 추가적인 다른 정보가 있습니다. 태그가 갖는 이러한 추가적인 정보를 우리가 어떠한 정보라고 하냐면 속성 정보라고 하는 거예요. 속성은 영어로는 attribute라고 하죠. 자, 속성 정보는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냐면 시작 태그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볼게요. 자, 이 첫 번째 p 태그를 볼게요. 얘가 시작 태그죠. 맞나요? 얘가 끝 태그가 되고요. 자, 이름이 여기 나와 있죠. 근데 시작 태그를 보니까 이름 이외에 추가적인 정보가 들어있어요. 얘가 들어있죠. 얘가 무엇이 되냐면 속성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떠한 속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p 태그는 클래스라고 하는 속성을 갖고 있는 거고 해당 속성의 값이 무엇인가요? 요게 값이고 요게 속성의 이름이 되는 거죠. 맞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p 태그를 볼게요. 얘도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클래스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죠. 맞나요? 하지만 값이 달라요. 그리고 다른 속성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스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태그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가 아니라 메소드라고 하는 속성을 갖고 있는 거죠. 맞나요? 자, 그래서 어떠한 태그가 가질 수 있는 속성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속성을 가질지라도 속성의 값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동일할 수도 있고요. 자, 이러한 추가적인 정보를 우리가 무엇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태그의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직접적으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름만 사용해 볼게요. find 펑션을 가지고 이름은 문자열 형태로 입력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떠한 태그를 찾고자 하는 거예요? 조건으로 입력한 정보가 무엇이죠? 태그의 이름이 p인 태그를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소스 코드에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p라고 하는 이름을 갖는 태그가 몇 개가 있었죠? 6개가 있었죠. 자, find 펑션 같은 경우에는 조건으로 들어간 이 입력된 값을 만족하는 태그들 중에서 어떠한 태그만 리턴을 한다고요? 네, 첫 번째로 나오는
태그만 리턴을 하기 때문에 6개의 p 태그들 중에서 첫 번째 p 태그인 얘가 리턴이 됩니다.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름 정보만을 사용해서는 find 펑션을 가지고 우리가 두 번째 이후에 나오는 p 태그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찾을 수 없죠. 자, 그러면 어떠한 방법을 쓸 수 있냐면 find all 펑션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find all 펑션 같은 경우에는 인자로 들어간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태그를 다 리턴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을까요? 어떠한 형태로 리턴을 하게 되냐면 리스트 데이터 형태로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원소가 하나의 태그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P라고 하는 이름을 갖는 태그가 6개가 있기 때문에 이 find all 펑션이 몇 개의 원소를 갖는 리스트 데이터를 리턴하게 되는 거예요? 6개의 원소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보면 6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두 번째 p 태그에 접근을 하고자 해요. 그러면 얘가 리스트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을 이용해서 두 번째 원소에 접근할 수 있나요? 그렇죠. 인덱싱 방법을 사용하면 되죠. 두 번째 원소의 인덱스가 1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맞을까요? 그리고 얘는 지금 특정한 태그 하나를 나타내기 때문에 해당 태그가 갖고 있는 텍스트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무엇을 붙이면 돼요? 텍스트를 붙이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find all이 리턴하는 결과에 텍스트를 붙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find all 펑션이 리턴하는 데이터가 무엇이라고요? 리스트 데이터죠. 자, 리스트 데이터에 텍스트라고 하는 키워드를 붙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붙일 수 없습니다. 알겠나요? 리스트 데이터는 그러한 키워드나 변수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면 무엇이 발생을 할까요? 얘를 실행을 하면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왜? 파이썬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텍스트라고 하는 키워드는 무엇에만 붙일 수 있는 거예요? 무엇에만 붙일 수 있는 거예요? 특정한 태그 하나 다음에만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특정한 하나의 태그에 대해서 우리가 텍스트라고 하는 키워드를 붙이게 되면 해당 태그의 시작 태그와 끝 태그 사이에 존재하는 텍스트 정보가 추출이 되는 겁니다. 잘 기억을 해야 돼요. find all 펑션에는 텍스트 키워드를 붙일 수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태그의 조건으로 태그의 이름, 정보 이외의 추가적인 정보인 속성 정보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에서 이 스팬 태그가 있잖아요. 보이나요? 이 스팬 태그 중에서 두 번째 스팬 태그를 찾아볼게요. 어떠한 펑션을 가지고 find 펑션을 가지고. 그런데 이름 정보만 사용하면 두 번째 스팬 태그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찾을 수 없죠. 맞나요? find 펑션 같은 경우에는 인자로 들어간 조건을 만족하는 여러 개의 태그들이 있을 때 첫 번째 태그만 리턴하기 때문에 스팬이라고 하는 이름만 사용하게 되면 이 첫 번째로 나오는 스팬 태그가 리턴이 된다고요. 근데 이번에는 어떠한 정보까지 추가적으로 사용을 할 거냐면 속성 정보까지 추가적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두 번째 스팬 태그는 어떠한 속성을 갖고 있나요? 어떠한 속성을 갖고 있죠? 클래스라고 하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자, 속성 정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find 펑션의 인자를 어떠한 식으로 입력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태그의 이름이 들어가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인자로 속성 정보를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입력하는 게 아니라 find 펑션이 갖고 있는 attrs라고 하는 파라미터의 값으로 속성 정보를 입력을 합니다. 자, attrs는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속성이 영어로 attribute이기 때문에 얘는 attribute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떠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속성 정보를 입력을 해야 되냐면 사전 형태로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키 정보로 무엇을 입력을 하냐면 속성의 이름을 입력하면 되고요. 어떠한 형태로? 문자열 형태로.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두 번째 스팬 태그가 갖는 속성의 이름이 무엇이죠? 여러분들이 말한 것처럼 클래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클래스가 들어가야 하고요. 그리고 해당 키의 밸류로 무엇이 들어가야 하냐면 클래스라고 하는 속성의 값이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자, 그 값이 뭐죠? 값이 무엇인가요? 예, 블루 프라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블루 프라이스가 여기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키와 값 사이에는 어떠한 기호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콜론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퀄 사인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이퀄 사인은 안 돼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안 됩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 find 펑션이 어떠한 태그를 찾는 거예요? 인자로 들어간 이 조건을 만족하는 태그를 찾는다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스팬을 넣겠죠. 이름이 스팬이면서 어떠한 속성을 갖고 클래스라고 하는 속성을 갖고 그리고 그 값이 blue underbar price라고 하는 특정한 태그를 찾게 되는 겁니다. 맞나요? 자, 지금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태그가 소스 코드에 몇 개밖에 없죠? 여기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태그가 찾아지고요. 만약에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태그가 2개 이상이면 우리가 find 펑션을 사용했기 때문에 몇 번째로 나오는 태그만 리턴이 된다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첫 번째로 나오는 태그만 리턴이 된다고요.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해당 스팬 태그의 시작 태그와 끝 태그 사이에 존재하는 이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무엇을 붙이면 돼요? 점 텍스트를 붙이면 됩니다. 자, 얘는 보면 43.2라고 하는 숫자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외부의 파일에서 혹은 웹에서 이 정보를 읽어오면 기본적으로 어떠한 타입으로 읽혀져 오는 거예요? 예. 문자열 데이터 타입으로 읽혀져 옵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어떠한 수와 관련된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얘를 일단 어떠한 형태로 타입을 변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플롯 형태로 지금은 바꿔야겠죠. 어떠한 펑션을 이용해서요? 예, 플롯 펑션을 이용하면 됩니다. 알겠죠? 네. 자, 이번에는 어떠한 태그를 찾아볼 거냐면 이 p 태그들 중에서 세 번째로 나오는 이 p 태그를 찾아볼 텐데 클래스라고 하는 속성 정보를 사용을 해볼게요. 근데 이 클래스라고 하는 속성 정보를 보면 세 번째 p 태그 갖고 있는 값이 디스크립션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속성 정보를 갖고 있는 p 태그가 또 있나요? 없나요? 또 있죠. 앞에 여기 앞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찾기 위해서 속성 정보를 이용해서 얘를 찾기 위해서 find 펑션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속성 정보를 가지고 find 펑션을 찾게 되면 얘가 찾아지는 거예요. 맞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펑션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인자로 들어간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태그를 리턴하는 find all 펑션을 사용을 한 다음에 인덱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맞을까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어렵진 않죠.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1이라고 하는 인덱스 번호를 사용해서 인덱싱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될까요? 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무엇을 할 수 있는 Beautiful Soup 클래스를 이용해서 소스 코드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개의 태그들 중에서 특정한 태그를 찾을 수 있는 방법.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태그가 갖고 있는 어떠한 정보를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냐면 뭐 이름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find나 find all 펑션을 사용을 해가지고 특정한 태그를 찾은 다음에 해당 태그의 시작 태그와 끝 태그 사이에 존재하는 텍스트 정보를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정보가 시작 태그와 끝 태그 사이에 텍스트 정보로도 존재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정보가 특정한 태그가 갖는 속성의 값으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추가적으로 배워야 하냐면 특정한 태그의 속성의 값을 어떻게 추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걔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먼저 우리가 추출하고자 하는 속성의 값을 갖고 있는 태그를 찾아야 하는 거예요. 태그를 찾는 방법은 앞에서 설명한 방법과 동일합니다. 태그의 이름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find나 find all 펑션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다음에 점 텍스트를 붙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태그를 찾은 다음에 속성의 값을 추출하기 위해서. 어? 네, 점 텍스트를 붙이면 안 돼요. 점 텍스트는 붙이면 어떠한 정보를 추출하는 거예요? 시작 태그와 끝 태그 사이에 존재하는 텍스트 정보를 추출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정보가 그러한 정보가 아니라 이번에는 어떠한 정보예요? 해당 태그 갖고 있는 특정한 속성의 값이라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을 하냐면 Beautiful Soup 클래스에서 제공이 되는 get이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하면 돼요. 얘는 Beautiful Soup 클래스에서 제공이 되는 get 펑션이에요. Request 모듈에서 제공이 되는 get 펑션이 아닙니다. 얘네들은 이름만 동일할 뿐 완전히 다른 펑션이에요.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되고요. 그래서 get 펑션을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우리가 추출을 하고자 하는 속성의 값을 갖고 있는 태그를 찾습니다. find 펑션을 가지고 찾는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하고 찾은 다음에 여기에 get을 적용하면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얘는 어디에서 제공이 되는 get 펑션이라고요? Beautiful Soup 클래스에서 제공이 되는 get 펑션이 됩니다. 자, 여기에 get 펑션의 인자로는 어떠한 값을 입력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추출하고자 하는 속성의 값을 갖고 있는 속성의 이름을 여기에 입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속성의 이름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 첫 번째 p 태그가 갖고 있는
클래스라고 하는 속성의 값인 타이틀을 추출하고자 해요. 그러한 경우에는 일단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첫 번째 p 태그를 찾아야 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찾은 다음에 get 펑션을 적용을 하고 get 펑션의 인자로 어떠한 값을 입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속성에 무엇을 get 펑션의 인자로 입력을 해야지만 해당 속성의 값을 추출할 수 있는 거예요. 속성의 이름을 인자로 입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은 첫 번째로 나오는 p 태그이기 때문에 이름을 사용해도 되고 find 펑션을 사용해도 되죠. 물론 이제 find all 펑션을 사용해도 되지만 그거 좀 번거로우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정보가 얘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시작 태그와 끝 태그 사이에 존재하는 텍스트 정보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해당 태그가 갖고 있는 클래스라고 하는 속성의 값이기 때문에 get 펑션을 이용을 하는데 인자로 속성의 이름을 입력하게 되면 해당 속성의 값이 리턴이 된다고요. 이해가 될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p 태그가 갖고 있는 클래스라고 하는 속성의 값인 description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추출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일단 먼저 두 번째 p 태그를 찾아야겠죠. find 펑션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find all 펑션을 쓸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find all 펑션을 써볼게요. 앞에서 한 것처럼. 하고 두 번째이기 때문에 인덱스 번호 1을 사용하면 된다라고 했죠. 맞나요? 그럼 이제 두 번째 PTA가 찾아진 거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해당 PTA가 갖는 클래스라고 하는 속성의 값을 추출하기 위해서 get 펑션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이번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인자로 어떠한 정보가 입력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무엇이 입력이 되어야 하는 거죠? 네, 클래스가 입력이 되어야 하는 거죠. 자, 특정한 태그가 갖고 있는 속성의 값을 어떻게 추출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될까요?